오늘은 하륜 선생님 묘역을 찾아뵙고 현장 사람 김진태가 느낀 점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 한 가지는 풍수 관점, 또 한 가지는 묘지 관점, 이렇게 두 가지 현장 관점으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저는 현장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사람 김진태가 느낀 것과 그러지 않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느낀 점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는 풍수 공부를 시작한 지가 3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는 문서 공부를 하며 매일 매장지를 다녔어요. 제가 연구차 사장이기 때문에 풍수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매장하는 데를 다녔어요. 그렇게 10여 년 관심 있는 가운데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저한테는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일명 나는 알겠구나, 풍수가 뭔지 알겠구나. 교실에서 문서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야까지 나는 땅속까지 다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했었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시기인가 중국을 알게 되고 대만을 알게 됩니다. 일본은 풍수가 없다지만 대만이나 중국은 풍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와 같은 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풍수는 어떤 상황이고 중국의 묘지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배웠던 기존의 풍수 문서를 포함하여 현장까지 다 버렸습니다. 저는 풍수를 말할 때 기존의 풍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저는 폐기된 문서나 현장입니다. 그때 배웠던 부분은. 중국 알고 대만을 알면서 버려야지만 되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김진태는 풍수 이야기하고 묘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풍수 이야기 속에는 대만, 중국의 풍수나 묘지 상황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의 풍수평이나 묘지평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려야지 되는 문서와 현장이었기 때문에 버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현장 사람 김진태가 이곳에 와서 느낀 점 딱 두 분야 중에 풍수 분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의 풍수는 조선시대 같으면, 아니면 특정 문파나 학파 같으면 이곳에 와서 명당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닐 뿐더러 이곳에 와서 명당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특히나 이곳에 와서 풍수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를 기준하며 이곳 입지를 살펴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총동원해서 이곳이 명당이라고 말하면 그분은 아마 반풍수일 겁니다. 좋은지 나쁜지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입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남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남면이 자좌오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좌오양이면 자좌오양으로 놔야 되는 겁니다. 동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의 흐름대로 좌와 향을 놔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지관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동네마다 지관이 서너 명씩 있다가 보니까 세상이 모두가 풍수에 매여 전 국민이 풍수에 사랑 줬기 때문에 풍수 지관을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다 보니까 이런 지관 저런 지관들에 의해서 산 기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용을 타고 산 기온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용맥, 기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운이 능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능이 멈추면 기운도 멈춘다고 했잖아요. 물을 만나서 멈추든 어쨌든 멈추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내려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좌향을 좌로 틀거나 우로 틀어서 그 기운을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 중한디가 이곳에서는 아쉽게 보였어요. 네 개 모두에서
좌향이 다릅니다. 분명히 산은 하나의 좌향을 가지고 있는데 동공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좌향 가운데 용이 가지고 있는 그 좌향 가운데 향을 맞춰 묘지를 건설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풍수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묘지적으로는 이런 걸 느꼈어요. 들어서는 순간 소재가 돌이구나. 그 다름들이 있구나. 를 생각하면서도 오늘날까지 경상도 전라도는 묘지 조성하는데 요즘 돌을 쓰잖아요. 그 묘지 마당 제절 끝에가 경사가 많이 지던 단차가 적던 크던 돌을 적용합니다. 그처럼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쪽 지방에 돌을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사성까지 곡담까지 활개까지 둘러친 것에는 특징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묘지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고려 왕릉으로부터 이곳에서 멀지 않은 전구형 왕릉도 있잖아요. 다 돌돌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느끼는 것은 돌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 야, 이 사람 누구 묘지와 비슷할까? 컨셉은 한 명의 묘지와 비슷한데 돌을 크기는 한 명의 묘지보다 중돌에 해당된다. 이렇게 느꼈어요. 돌을 놓는 형식이 방형으로 담을 쌓는데 3담, 3방위를 막아서 쌓기도 하고 앞에까지 4방을 막아서 쌓고 앞에 입구만 조금 제주도 산담처럼 그렇게 열어놓은 묘지도 있고 앞을 막지 않은 묘지도 있었어요. 다만 제가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것은 앞을 막았던 안 막았던 돌을 놓았던 안 놓았던 이 묘지는 제주도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서 특이한 건 강화도에 있는 왕릉이나 아니면 김해에 있는 왕릉 같은 곳도 이렇게 돌을 쌓았거든요. 그것과 더불어 큰 차이, 작은 차이, 큰 돌, 작은 돌 이런 곳에서의 특징이라기보다 중돌을 썼구나. 그런데 그 중돌이 이곳에 있는 현장돌을 사용했구나. 그 중에도 현장돌 그대로를 적용하기도 하고 가공돌도 적용하기도 했구나. 이런 차이들을 느꼈어요. 또 하나는 표석, 묘표. 묘표가 전부 다 전통에 가까웠어요. 그 중에 묘표 하나가 상당히 장석했었어요. 그 높이가 월등히 늘씬했었거든요. 왜 저렇게 묘표를 키웠을까? 글씨가 많다면 묘표 면적을 좌우로 좀 넓혀서 그렇게 3줄이든 4줄이든 표기했으면 될 건데 그렇게 키를 높여 묘표를 세웠을까? 거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 사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묘표가 장석이라는 그 특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묘지 분야에서 전통에 가깝고 예절되게 설계 시공하려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묘지는 모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초를 했겠어요. 사초 과정에 요즘 사람들의 잣대로 돌을 마음대로 옮겨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본래의 묘지가 그대로 유지된 묘지는 거짓없다시피 합니다. 그 부분을 관찰하면서 본래의 돌이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이게 본래의 방식인지를 알아내려면 적어도 20-30년 이상의 현장 조사를 해야지 돼요. 저는 딱 보면 그게 알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스럽게 예절스럽게 놓여진다냐면 이곳의 묘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하련 선생님 묘지는 일릉 일양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일릉 이양입니다. 일릉 일양과 일릉 이양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별것은 아니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현장에서는 차이가 있고 제가 느낀 바가 그거였다라는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